있을까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 그 AI 대전환 성공을 위해서 AI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꼬집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AX는 뭐 DX조차도 제대로 안 됐어라는 점인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도 잘 돼 있고 우리나라 자체의 플랫폼 기업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아직도 DX 안 되고 있어라는 지적을 받을까요? 적극적인 그 데이터 좀 규제 완화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좀 인식 개선이 일어나야 되는데 데이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AX 전환을 위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은 투자를 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걸 또 학습에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가 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유를 거버넌스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부재로 인한 여러 문제점 중에서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지금 AX 관련돼서 정부 사업이 부처 간에 이렇게 막 중복이 되거나 아예 충돌이 되는 상황까지 보이는데 정부는 AX 목표를 실현할 하나의 거버넌스가 이렇게 부처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이러한 거버넌스는 사실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버넌스가 없으니까 정부 정책의 목표는 흐려지고 그리고 따로 각자 움직이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과기정통부는 지금 AX 대전환에 4조 5천억 원을, 행안부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라는 이름으로 8,649억 원이라는 AX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행안부가 앞으로 하겠다는 AX에 대해서 과기부는 혹시 소통을 하셨을까요? 네,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셨다면 그럼 행안부에 예를 들면 PPP 제도는 왜 그대로 보고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X 기본 그 인프라가 클라우드인데 지금 행안부가 추진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폐쇄망 안에서 제약이 너무 많아서 AX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다시 검토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행안부랑 뭐 데이터 전반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범정부 AI 공통 기반 등 그런 부분에서 지금 행안부와 과기부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범부처의 어떤 거버넌스 관점에서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전체 거버넌스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이고 데이터 문제 AX 관련된 부분들도 AI 액션 플랜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넘어온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 예산에 과연 현 정부의 지금 말씀하신 그 기조가 얼마만큼 담겼는지 의문이고, 물론 저는 지속 사업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전환을 크게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의 가장 큰 기조고,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의 AI 정책 기조가 예산에 왕창 담겨야 하는데, 사실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차 이렇게 정비할 때 세워놓고 정비하면 쉬운데 달리고 있는 기차 정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관님 그 기술부채 테크니컬 뎁트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걸 아는 채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저는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다 얘기하시듯이 새롭게 AI 전환, 새로운 시작 해야 되는 거 맞죠, 장관님?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고 빠르게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실의 AI 수석 그리고 과기정통부 AI 전략위원회가 한 몸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문제들 빠르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국회에서도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1월에 있을 그 국회 예산 심사 전에 지금이라도 정부의 현재 정책과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수조사하셔서 국회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 기조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 3년 차부터 시작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당겨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과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터지는 해킹 사고, 개인정보 유출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금융 피해까지 난 KT 사건, 그리고 이제 롯데카드 아니면은 예전 몇 달 전에 있었던 SKT 유심 해킹까지 이런 보안 사고 과연 기업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은 모두 정부가 인정해주는 보안 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정부 인증을 받았는데 왜 자꾸 사고가 생길까 했을 때 정부의 인증 제도의 목적은 사실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정부 보안 인증 제도는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ISMS랄지 ISMSP 뭐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왜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가? 전 그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 부처는 각각의 논리로 각각의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당하는 혹은 액션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한 군데서 여러 개의 겹치는 인증을 돈을 내가면서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국가 전반을 보는 보안 거버넌스가 없어서 공급자 입장에서 각각의 인증제가 존재할 뿐 사용자의 진짜 안전한 서비스를 담보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CSAP라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를 시스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상중하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누고요. 하는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는데 나머지는 여전히 닫혀 있죠. 여기에 국정원과 행안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국정원은 N2SF라는 별도의 보안 체계 만들어서 수요자를 통계하는 정보자원 등급제를 부활시키고 있어요. 행안부는 PPP라는 제도 통해서 별도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CSAP는 그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장관님, 지금 과기부, 국정원, 행안부 이 세 부처의 보안 인증 제도가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제도라고 보실까요? 네, 각각 각자의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 최근에 벌어진 이 해킹 사건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고자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정원과는 실질적인 어떤 사이버 안보 관점에서의 어떤 대책 방안을 같이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 공공과 민간 영역을 넘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논의해 나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클라우드 사용도 안 하는 공무원이 클라우드 정책 펴고 있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예제 말고도 거버넌스 문제 예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거버넌스 관리의 한 영역에서 부처의 순환 보직 문제가 근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도저히 전문성이 쌓일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과기정통부부터 혹은 그 일부부터 순환보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의 체질이 전문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린 두 번째 제안입니다. 고려하시겠습니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금 최근에 추진 중인 어떤 AI 컴퓨팅 센터 SPC 사업 통해서 민간 사업자의 어떤 클라우드 역량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사실 정부 부처 내부에서도 이 클라우드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보안 영역까지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안전하고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